착해서 힘든 게 아니야. 미숙한 착함에는 자기도 모르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들의 친절은 스스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늘 보상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죠? 서연이 하소연하듯 이야기했다. 자기는 친한 친구가 원할 때면 언제라도 개인 사정을 미룬 채 함께 하는데 정작 자신에게 친구가 필요할 때에는 왜 그렇게 나몰라라 하는지 너무 속상하다고 했다. 상담실까지 오게 된 사연은 친한 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는 이른바 서연의 절친이었는데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서연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달라졌다. 서연도 연애를 해봤으니 이해는 했다. 그러나 서연이 보기에 친구는 그 정도가 심했다.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해놓고 아예 잊어버리는 일도 잦아졌다. 처음엔 섭섭하면서 시작한 감정이 분노로 번졌고 상담실에 올 무렵에는 강한 배신감이 되어 있었다. 연애할 때 서연은 혹시라도 친구가 마음 상할까봐 늘 배려하고 챙겼다. 남자친구와 둘만 만나고 싶은데 친구까지 불러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남자친구와 관련된 일은 죄다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그러는 바람에 남자친구와 다투기까지 했다. 반면에 친구는 서연이 했던 것처럼 배려하는 모습은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아직까지 자기 남자친구와 같이 만나자고 한 적도 없고 둘 사이가 어떤지 잘 얘기해주지도 않으니 말이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서연은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말았다. 친구가 오래전에 단둘이 여행하기로 약속한 계획을 다음으로 미루자며 연락해온 것이다. 서연은 보나마나 친구의 남자친구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화가 난 나머지 너랑은 이제 끝이야 라고 내뱉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친구도 놀랐지만 화를 낸 서연 자신도 놀랐다. 서연은 친구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친구는 당황스럽게 짝이 없었다. 자신이 미안할 일을 만든 건 맞지만 서연이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착해서 늘 손해라고요? 미숙한 착함과 성숙한 착함. 서연의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그랬다.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최대한 참는다. 웬만하면 양보하고 상대에게 맞춰준다. 이를테면 약속을 잡아도 상대가 편한 시간에 상대가 오기 편한 곳에서 만난다. 곤란한 부탁도 웬만해선 거절하는 법이 없다. 때로는 무리를 해서라도 들어준다. 상대가 약속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약속 시간에 늦어도 웃는 낯으로 넘어간다. 그뿐 아니다. 서연은 친구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을 기억해서 잘 챙겨준다. 쇼핑할 때에도 친구에게 어울릴만한 게 있으면 하나 더 사서 선물로 준다. 연락도 늘 자기가 먼저 한다. 좋은 친구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친구에게 시시콜콜 이야기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상대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긴다.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거나 자신에게 너무 소홀하다고 느껴지면 한 번씩 속이 상한다. 얘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종종 들지만 그래도 참는다. 그런 걸 굳이 이야기하면 어색해지고 불편해지니까.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는다 라는 말처럼 이런 일이 계속 쌓이면 감정의 둑이 허물어져 내리고 도저히 참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러면 서연은 연락을 끊고 만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어느새 하나의 패턴이 되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착해서 늘 손해를 본다고 토로했다. 때로는 사람들이 얄밉고 화가 나서 자신도 얌체처럼 행동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고 했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몸에 배었다는 것이다. 서연은 우산을 예로 들어 이야기를 이어갔다. 비가 오는데 자기만 우산이 있다면 자신이 비를 더 맞더라도 친구 쪽으로 우산을 더 씌워준다고 했다. 설사 친구가 불편해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린다니 서연의 인간관계를 다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였다. 그럼 만약 서연 씨에게 우산이 없다면 우산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게요.
저는 친구가 비를 덜 맞게 더 씌워준다고 했잖아요. 친구 집이 더 멀면 집까지 데려다 주거나 우산을 주거나 해요. 친구들이 괜찮다고 해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작 친구들은 나를 배려해주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우산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쓰지 않거나 우산을 씌워주더라도 나한테 더 씌워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로는 자기 바쁘다고 그냥 가버려요. 난 아무리 바빠도 끝까지 챙겨주는데 치사하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난 착한데 다른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착하다는 말을 좋은 의미로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았다. 사실 시대가 바뀌면 착하다는 말은 뉘앙스가 퍽 달라졌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에게 당신은 참 착한 사람 같아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떨 것 같은가? 맥락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성인이라면 선뜻 그 말이 반갑게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언제부턴가 착하다는 말에는 어리숙하고 자기 주장도 못하고 자기 것을 잘 못 챙기고 개성이나 매력이 없는 사람을 표현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덧붙여졌다. 착하다는 말이 상처받기 쉬운 또는 매력 없는 이라는 말과 비슷해진 셈이다. 부모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한다. 애가 착해 빠졌어요. 착해서 큰일이에요. 착하기만 해서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실제 다른 아이들을 너무 잘 돕는다며 착한 성격을 고쳐달라고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상담실을 찾은 부모도 있었다. 지금도 그 아이의 당혹스러운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요청을 잘 들어주고 늘 습관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흔히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착하다고 한다. 이게 과연 착한 게 맞나? 혼란을 줄이려면 착함을 둘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성숙한 착함과 미숙한 착함이다. 먼저 미숙한 착함은 이것은 간단히 말해 수능이다.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르는 어린이의 모습과 같다. 아이들은 힘이 약하고 비판적 사고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다르다.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누가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지도 않는다. 그러니 어른이 아이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따라한다면 착한 것이 아니라 미숙한 것이다. 아이 어른의 관계에서 필요했던 수능이라는 방식을 어른 대 어른의 관계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숙한 착함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마음이 어질고 선하다는 의미다. 미숙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성숙해서 그렇다. 이들은 자기 주관이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행동하고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를 보면 안타깝게 여기고 친절을 베푼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희생을 착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희생에 바탕을 둔 선은 미숙함일 뿐이다. 미숙한 착함에는 의도가 있다.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상대의 호감이나 환심을 사려고 하거나 친절과 배려의 대가를 바라는 보상 심리가 숨어 있다.